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자 여러분. 가치투자그룹의 가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투형, 지루한 부탁 멘트 그만 좀 해. 구독은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면 해줄게. 오늘은 무슨 주제로 도와줄 건지 설명해봐. 네, 지루한 멘트 죄송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필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해당 경제상식 핵심 개념을 실전 투자에 응용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가치투자자 여러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갖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개인, 기업, 국가에 우리 모두는 속해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에 태어났으면 선택권 따위 없이 강제로 경제시장 속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속해있는 경제시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되었고,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서 경제를 활용하여 부자가 되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주어진 일만 하고 사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밑에서 항상 돈에만 목을 매달고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시장에 대한 상식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건 심각한 바보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없다면 시장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익도 볼 수 없게 되고 손해를 막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가투형,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간다며 왜 계속 잔소리하고 걱정하는 척이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인데 조금 서운하네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투자자분들, 당연히 돈을 벌고 싶지, 돈을 잃고 싶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경제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상식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미시경제는 마이크로 이코노미라고 하고 거시경제는 마크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미시경제의 마이크로는 작다는 의미고 거시경제의 마크로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가투형. 나 벌써 지루해지려고 그래.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냥 미시경제는 숲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작은 관점에서 경제 시장을 본다고 이해하면 되고, 반대로 거시경제는 숲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이 큰 관점에서 경제 시장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서의 경제는 큰 경제 시장에서 작은 경제 활동 하나하나에 주목한다는 의미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파악한다면 경제 시장 전체를 본다는 의미가 되죠. 미시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미시경제학은 이러한 활동과 행동 원리를 토대로 소비자와 생산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미시경제를 흔히 가격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시경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경제 주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경제의 총생산량, 소득, 물가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경제 활동의 큰 범위에서 진행된 최종 결과를 분석해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흔히 국민소득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직히 경제 용어로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와닿게 표현해볼게요. 미시경제는 라면, 쌀, 계란, 채소 값과 같은 한 가지 제품들의 가격을 분석하고, 거시경제는 이 모든 식자재들의 가격으로 형성된 물가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시경제랑 미시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투자에 도움이 되냐고? 나 지금 엄청 지루한데 참고 듣고 있어. 에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개념부터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야지 제대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또한 많은 경제 이론 개념들을 알면 알수록 모든 개념들이 합산되어 시장 상황에 맞게 더욱 좋은 투자 전략들이 파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개념은 우리 가치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다들 참고하시는 경제 지표에도 같은 논리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미시경제 지표, 거시경제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미시경제 지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기업 매출, 이익 증가율과 같은 미시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봐왔던 것들이 미시경제 지표라는 거예요. 정말 쉽죠? 반대로 거시경제 지표는 뉴스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국민소득, 실업률, 환율, 물가 상승률과 같은 큼지막한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해요. 그래,
완전 이해됐어. 그래서 지표들을 보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거시경제 지표는 현재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 여부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미시경제 지표는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릴 때 이용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투자 환경에서 항상 거시경제 지표와 미시경제 지표 기반의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시행할 때도 주로 거시경제 지표를 참고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기업 리포트와 여러 분석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파생되어 기업 매수, 중립, 매도와 같은 의견이 도출되게 되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거시경제 지표와 미시경제 지표를 보고 시장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또한 투자자에게 있어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말 진짜 많네. 그래서 경제 지표를 활용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냐고 가투형? 에이,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저기 먼지 쌓인 노트 먼저 가져와서 들을 준비하세요. 자, 우리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재 거시경제 지표를 보니 생활필수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가게는 생활필수품 제품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고, 그로 인한 생활필수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매출 축소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겠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해당 경제지표 결과를 확인하고 뉴스가 나오고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예시로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 달러 환율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외국 투자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외국 투자기관들은 대한민국 증시의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하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달러 환전이익이 줄게 된다면 투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외국 기관 자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됨과 동시에 원화 약세가 장기화가 될수록 투자금의 회수 속도와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환율을 주의 깊게 보다가 경제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원인에 따라 단기적인 가치 하락인지 장기적인 가치 하락인지 체크하고 시장에 의한 하락으로 매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거나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해외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투자하는 식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우와, 완전 신기해 가투형. 근데 지금까지의 예시 외에도 더 있는 거야? 많이 알고 있을수록 개꿀인 거잖아. 당연히 엄청나게 더 많은 시장의 특성들이 존재하죠. 경제시장 특성별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원칙화하여서 알고 있으면 언제나 투자 대응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하여튼 위의 예시와 같이 물가와 환율은 거시경제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평소 거시경제 지표에 관한 이해도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예시와 같은 시장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별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지 파악도 가능하며 투자금 운용 포트폴리오 전략도 면밀하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별로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중점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미시경제 지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지표는 꼭 잘 챙겨봐야겠죠? 이 같은 이득 요소 및 장점들 외에도 경제 지표를 꼭 봐야만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기준금리, CPI, 실질 GDP 등과 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는 모르고 투자했을 경우 99.99%의 확률로 거대한 주식시장 앞에서 탈탈 털리고 눈물만 흘리며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형, 근데 나는 이런 거 몰라도 코로나 때 주식 시작하고 돈 엄청 벌었어. 요즘 하락장 때 조금 잃긴 했어도 아직 괜찮은데. 코로나 때는 1000명 중 999명이 수익을 본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잠깐 운 좋게 코로나 폭등장 시기에 돈 벌었다고 자신이 투자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아는 자에게만 보이고 아는 자는 폭락장에서도 경제 상황을 이용하여 더욱 큰 돈을 버는 것이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의 현실입니다. 알겠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 현실을 말씀드린 거니 달래주진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로 자유롭게 뭐든지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다른 투자자보다 항상 먼저 빠르게 성장하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기록하고 실행으로 옮기세요. 자신만의 가치투자 인사이트를 확립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치투자그룹의 가투였습니다.